너무 급한 거예요, 큰 게. 고향을 산다 공동체가 약 7개월간에 걸쳐서 개방 화장실에 대한 인식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서 정책 제안을 하려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결과를 발표하는 공청회고요. 제가 이제 저도 화장실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던 경험들이 많이 있었고, 이 화장실 문화가 개방될수록 우리 문화가 좀 더 개방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될수록 이 공동체가 더 회복이 되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화장실 개방에 대한 정책들을 한번 제안해보고자 모임을 구성했고요. 경기도 공동체 지원 사업에 저희가 지원해서 정책 상상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방 화장실 방문조사에서 방문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데가 개방했는지 방문조사도 해봤고요. 그리고 한 10개 시군 정도의 개방 화장실 정책 그리고 제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해봤습니다. 10개 시군이 거의 대동소이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인식조사도 10월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수원의 해우자박물관에 벤치마킹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개방 화장실에 대해서 많이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많이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청회에 걸쳐서 정책들을 제안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면 오늘 토론회 과정에서 자료들을 살피시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제일 먼저 화장실 개방과 마을공동체 복원에 대해서 우리 김수영 고양시 통장협회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이런 개방 화장실, 공중 화장실도 옛날에는 그전에는 다 돈을 받고 휴지값에 대해서 받고 이렇게 개방을 했었는데 지금은 전부 돈 내고 들어가는 공중 화장실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빌딩이나 이런 건물에 있는 화장실을 좀 개방해줘야 되겠다. 특히 큰 길가에는 2층, 3층, 5층, 10층 이런 큰 건물들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화장실들이 개방이 안 되고 요새는 열쇠를 주거나 또 번호키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관련 업소에서 그 업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키를 받아갖고 들어가서 사용하는 이런 거지, 일반 시민이 갑자기 용무가 있어서 용변을 보고 싶어서 찾는다고 한다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 개방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더럽혀진다. 너무 험하게 써서 관리가 너무 안 되기 때문에 굳이 이 문을 잠궈 놓고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집이 같이 개방을 하면 화장실 사용객이 대폭 줄어들어요. 한 집만 딱 열어놓으면 쭉 가게가 10개, 20개가 이어져 있는데 한 집만 열어놓으면 그 집 집중적으로 오기 때문에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죠. 좀 더러워지는 거예요. 능곡 시장을 한번 예를 들어서 보면은 저쪽 능곡 옆쪽에서 들어가는 입구 쪽에 공동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공동 화장실이 옛날에는 돈 내고 들어가는 거였었는데 지금 무료로 개방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 끝에 그 반대쪽 끝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간이 화장실이 하나 한 5, 6년, 6, 7년 전에 하나 생겼어요. 다행스럽게 그 건물 주인이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그 화장실을 개방을 시켜주는 바람에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아주머니들, 할머니들, 아저씨들, 이 노점상, 또 좌판 깔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아마 굉장히 편해졌을 거예요. 이 스스로가 서로의 그 자존심 그리고 그 프라이버시를 서로 살려가면서 또 우리의 양심을 아무데나 이렇게 쉽게 버리지 않고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대표님 직장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고양시 공동체 지원센터에 간 것 같아요. 2단계 다 받아가지고 800만 원 중에 한 450만 원으로
화장실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근데 되게 조그매요. 근데 그거 하나 있으니까 시장이 좀 평화로워졌더라. 이런 국산공원에서 주민총회를 했는데 평가하시는 분들이 총회가 되게 예술적이었다. 아름다웠다고 하시고 또 축제도 너무 그 아기자기하게 잘 됐잖아요. 특히 이제 상은초 코스모스 축제는 정말 어마어마한 또 인기를 끌었고 행신이동의 모든 활동에 최선봉에서 열정적으로 진행하시는 우리 윤찬 회장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아마 고양시에서 열린 화장실에 대해서 관심을 제일 먼저 가진 동일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나라 화장실 인심이 굉장히 좋았던 나라거든요. 한 20년 전, 불과 15년 전만 해도 아무데나 화장실 가게 있었는데 제가 지금 유럽에 살았어요. 유럽은 그때 이미 다 잠궜어요. 근데 그때 그 잠궈서 갈 수 있는 곳이 그리고 웬만한 공용 화장실은 돈을 내야 들어갈 수 있었고 한국에서 이렇게 화장실 잠기기 시작하는 걸 보고 이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가면 인심이 야박해지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 화장실 뷔페에서 화장실 때문에 얼굴 많이 보는 경우는 한 번씩은 다 있어요. 그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맨 처음에 열린 화장실을 열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너무 좋겠다는 분이 굉장히 많았고 반면에 건물주들은 좀 뜨거웠어요. 이걸 함으로해서 우리가 과연 우리한테 어떤 이익이 있을까? 막 이런 것도 생각이 되고 관리를 잘못하면 큰 손해인데 이런 것도 있고 일단은 그 건물주분들한테 주민의 의견을 전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주민들을 상대로 했는데 주민들은 대부분이 화장실 많이 어르신들 하다못해 하는 문 열어도 이 구간 열어서 가다가 어디에 화장실이 열려있다 해서 그걸 표시라도 해다오. 그리고 저희가 그때 조사하니까 이 행신이동에 2군데 정도가 시청해서 개방 화장실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원들, 산책로에 있는 화장실은 오픈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건 몰라요, 주민들이. 이리 가면 어디가 있을 것이다. 그거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거기 그 건물주들을 할때 저희 이제 의견을 전하고 그래서 운영되고 가자 저는 갔다가 들리겠다 그리고 한 명이라도 설마 늘겠지 저 같아도 이제 우리의 경험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아도 갔다가 문이 열려있는데 갔다가 옆에 괜찮은 음식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답해주는 건물주들이 있었어요. 건물주 안에 식당 주인분들이 문을 열어서 여기 사람이 더 많이 왔다고 했는 분이 생각보다 또 계시더라고요. 주민들한테는 현 살림물, 그 다음에 상가에는 매출로 이어지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거를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이제 첫 단계에 이제 선정이 되고 그 선정된 걸 가지고 행신사무소라는 공동체를 이제 만들었어요. 선정되기 직전에 주민자치 그 당시 주민자치위원회인데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주민 마을 공동체가 있으면 더 좋겠다. 그래서 행신형 들어간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에 주민자치위원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팀들하고 컨소시엄처럼 이제 서로 협력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직능 단체장 회의 때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서 근데 그때 봉사자 중에 메카니치킨 사장님이 있었어요. 이게 화장실을 열고 났더니 사람들이 쓰면서 진짜 아까 여기 총장회장님 말씀처럼 그 염려하는 우려하는 문제가 막 생겨요. 사람들이 막 써요. 등에 어느 날 하루 그게 막혀서 이 뚫는데 15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나 뚫었어요. 얼마나 미안한데 그래서 나중에 그걸 안 내면 붙였어요. 사용하는 분들이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뚫는 걸 우리가 지원해줄 방법은 없을까. 조를 짜가지고 건물에 가서 그분이 거기서 꼭 건물주만이는 아니더라고요. 관리하는 분이 더 중요해요. 그렇게 많이 방문하고 발이 앞으로 다녔는데도 6군데밖에 확장을 못했어요. 건물 중에 이 건물은 그래도 저기 해주겠다 하는데 또 1층은 안 내려는 데도 있고 1층을 하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 이게 화장실 열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 회장님 말씀처럼 관리 때문에 그분들이 겁을 내는 것도 많아요. 이제 저희가 또 그걸 이해를 해드려야 하는 게 많은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매너 있게 쓰는 사람이 다가 아니고 우리가 열려주는 그 건물주에 대한 요구도 좋지만 사람들이 이거를 좀 제대로 알고 사용한다면 그러면 열어주는 분들 당연히 이제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 같아요.
말씀하신 수원시가 169개 정도의 166개 정도의 개방안을 운영하고 있어요. 성남시가 이어서 비용도 꽤 많이 지급하고 있고 수리비도 지원하고 있어요. 근데 고양시가 좀 특이한데 고양시는 다른 시보다 훨씬 더 내용이 많아요. 뭐냐면은 관리비, 시설의 개부 사업비, 안전시설 설치비 등이 있는 거예요. 여기 막 사연 안심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례에 적극적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개방하지 않은 수는 46곳이고 비용되는 지급되는 금액도 올 15만 원 정도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조례대로 하면 우리 회장님 말씀처럼 뭐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나 캠페인이나 또 다른 뭐 개보수를 위한 시설 비용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원시나 성남시를 우리가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살면서 먹고 사는 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혹시 명성하고가 첫 아이를 5일 만에 잃거든요. 그 아이가 한문이 없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고 엄마가 이제 한문을 칼로 째려고 그러는데 그 할아버지가 왕의 몸에 칼을 댈 수 없다. 끝까지 반대해서 결국 도구로 큰아이가 죽죠. 그만큼 따는 문제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긴 한데 또 가장 지저분하고 말 밖으로 내보이기 싫은 있는데 정가산동은 고양시에서 유일하게 아파트나 큰 대규모 단지가 없어요. 다 빌라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데라 화장실 문제가 사실은 고양시에서 가장 첨예하고 관심 있게 가야 될 동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 동네는 5군데 경로당이 있어요. 시립에서 운영하는. 거기 화장실이 있고 다 개방돼 있고 거기에 붙어있는 공원이 하나씩 푸는 게 하나씩 있는 곳은 또 화장실이 또 있어요. 경로당 말고. 근데 그 화장실 저도 생산하면서 보면 깨끗하게 운영돼 있어서 지금 생각해 봤습니다. 회장님 하신 말씀대로 깨끗하려면 과연 이런 지원을 받았고 누군가가 계속 정리를 해줬구나 생각을 하면서 새삼스럽게 고양시의 정책에 선물로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한 집에 일본식 집을 저희가 개조를 해가지고 약팔려서 한 1년 동안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화장실이 바깥에 외과장이었는데 그 화장실 딱 옆에 자주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큰 게 있었어요. 그 자주가 열리면 화장실 지붕에 자주가 이렇게 올려져 있어서 알았는데 그 자주가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자주가 열리면 그냥 따랐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화장실에 있어서 맛있었나 봐요. 근데 대나무를 받아가지고 그 대나무 안에 화장실 물이 스며드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거를 꺼내서 그 대나무 마디 사이사이에 그 화장실 물이 차면 그 물을 마셔서 병을 낫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걸 보니까 자신이 말하는 게 있었어요. 아물지 않게요.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 말이 꽉 박히더라고요. 산책로의 화장실 문제는 물론 하천관리과와 녹지과가 달라서 다른 분이긴 하지만 어떠신지 들어보겠습니다. 뭐 한마천 제가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둘레길 고양시 둘레길을 8군데 갔었는데 항상 둘레길 전에 집에서 화장실을 하고 나가지만 가서도 있으면 꼭 하고 출발하거든요. 근데 갱년기가 되니까 굉장히 자주 가고 싶어서 둘레길도 그렇고 성사천도 그렇고 그래서 실은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상가뿐만이 아니라 둘레길, 산책길, 화장실도 너무 시급한 것 같아요. 얘기하자면 사회의 어떤 인프라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 도시에서 좀 더 편안하게 삶을 살기 위해 벤치가 여러 군데 있고 쓰레기통이 여러 군데 있어서 뭔가 살면서 생겨난 불편들을 도시에서 처리해줄 게 같은 것처럼 개방 화장실도 그런 부분에서 뭔가 조금 더 어떤 시정 차원에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쉽게도 고양시에는 개방 화장실이 있다고 하지만 이제 저희가 다니면서 표지판이나 정보로서는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는 계속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안내 표지판을 조금 더 개방 화장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조례를 만들어서 부착하거나 아니면 관련해서 지도를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배포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조금 더 이 정보가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다가올 수 있게 제공되는 방식이 좀 더 이 정책상으로 고민되고 제안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필요한 사람들은 누굴까라고 생각했을 때 택배라든지 길에 이제 거리 노동자들 그런 분들과
노약자,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아주 급해지면 사실 카페를 들어가면 돼요. 돈을 내고 시간이 있고 이런 사람들인데 시간이 없고 많이 이동약자들을 생각을 했을 때 그분들한테는 되게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자존감과 그게 걸린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관도 주민이 제안을 하되 어떤 비용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런 큰 지원을 따내긴 힘들다면 관과 사기업을 끌어들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래서 CJ 대한통운이라든지 뭐 아니면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안정된 도시에서는 개방화장실이 필요하지만 또 신도시는 신규설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행정, 또 관, 또 민간 기업들이 함께 협의한다면 훨씬 더 많은 좀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이 패널분 한 분 한 분의 간단한 정리 말씀 듣고 마쳐도 괜찮겠지요? 네, 맞습니다. 저 지금 속으로 아이디어가 막 이것저것 생각이 많이 났고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 고양시 관례나 조례에 대해서도 화장실 관련 부분에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이 사업을 저희 동이나 저희 마을에도 한번 적용시켜 봐야겠다. 자존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의식의 변화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스스로가 좀 깨우칠 수 있는 의식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추진해 나가면서 아울러서 같이 좀 고민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화장실만은 좀 편하게 막 다닐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행시이동에서 이제 소소하게 시작은 했으나 다른 데를 조금씩이라도 해서 조금씩 한 군데라도 더 갈 데가 있으면 그럼 좀 편하게 이용하기를 그게 이제 지금 생각에서는 이 일을 시작한 계기고 희망이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마을공동센터가 주최하고 고향을 산다가 주관한 개방화장실 정책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